주말에 인근 중고차 매매단지를 지나가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차량 구매를 상담받고 계시더라고요. 판매자는 차량 가격이 400만 원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수급자분은 뭔가 불안해 보이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적 있으시죠?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명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구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500만 원까지 괜찮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어떤 차량을 어떤 조건으로 구매해야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차량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은 5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보는 시세나 실제 거래 가격이 기준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실제 매매가는 300만 원인 차량이라도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550만 원이면 기준을 초과하는 거예요. 반대로 매매가가 450만 원이어도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400만 원이면 보유 가능하고요. 그럼 차량 가액은 어떤 순서로 평가할까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두 번째가 지방세정가액, 세 번째가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의 잔가율을 곱한 값, 마지막이 실제 거래 가격이나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이에요. 대부분은 첫 번째인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평가되니까 차량 구매 전에 반드시 이 가격을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배기량이에요. 기본적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이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중형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이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바로 차량이에요.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느냐, 10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10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도 보유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반면 10년 미만인 차량은 반드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10년 기준이 언제부터인지도 중요한데요. 자동차 등록원 부상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2015년 5월 1일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라면 2025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00만 원이라면 월 16만 6,800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죠. 하지만 조건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이 600만 원이라면 매월 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이런 기본 기준 외에도 예외 상황들이 있어요. 먼저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경우인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받으신 분들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차량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가구별로 한 대씩만 인정되고요. 생업용 자동차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돼요. 이건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거나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기술직분들이 도구를 싣고 현장을 다니며 일하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새벽이나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고요. 하지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이거나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또는 화물 자동차여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그 자동차로 인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한다는 점이에요.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적용한 임금을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소담 씨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가정해보죠. 2018년식 배기량 1600cc 소나타를 450만 원에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해보니 52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차량은 구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미만 차량이면서 기준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든요. 대신 2013년식 동일 모델을 350만 원에 구매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10년 이상 된 차량이므로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도 보유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겠죠. 또 다른 경우로 이소담 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시라고 해보죠. 그럼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한 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차량 가격이나 연식에 상관없이요.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이동수단이어야 하고 운전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해야 해요. 이런 기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차량 가격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차량, 배기량, 개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럼 차량 구매 전에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우선 관심 있는 차량의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가지고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조회해보세요. 주민센터에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서 차량이 10년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파악하시고요. 만약 본인이 장애인이시거나 생업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조건에 맞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특히 생업용 자동차는 실제로 소득 활동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차량 구매는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에요. 잘못 구매하시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매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기준들은 변경될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2025년 기준이고 매년 사업 안내가 업데이트되면서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실제 구매 시점에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정리해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구매 기준은 단순히 500만 원 미만이라는 게 아니라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같은 특례도 있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도움되는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